후보자님, 예, PPT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 조항인데요. 국회의원은 혹시 누군가가 임명장 줘야 된다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임명장, 국회의원. 저 그런 것은 못 보고 실제 또 그냥 임명 선서 하시는 걸로 국회 개원식 임명장을 누구가 준다 이건 못 들으셨죠? 예, 못 들었고 못 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혹시 누군가가 임명장 준다고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듣지 못했고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즉 앞에 있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선출 권력이잖아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네. 그래서 임명장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헌법재판관, 대법관은 선출 권력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선출 권력이 관여를 해서 선출을 하면 형식적인 임명장은 누군가가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서 수여해야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임명장을 주는 절차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헌법 조문을 보겠습니다. PPT 띄워졌나요? 네. 41조 한번 보시죠. 국회는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선출된.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한마디로 선출로 자격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은 표현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요. 그 중에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출이라는 의미를 우리 헌법에서 허투루 쓰나요? 그렇진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을 국회 자체가 선출된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 선출된 권력이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견을 통해서 후보자를 선출하면 사실상 이미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형식적으로 임명장은 누군가 수여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대통령이 수여해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헌법 위반이고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본인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혹시 제 의견에 대해서 후보자님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은 그 헌법 조항이나 아니면 법리적으로 충분히 수긍 가는 말씀을 했고 저도 깊이 새겨들 부분이 있고 많은 좋은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대법관 후보자께서 오늘 명쾌한 말씀 많이 해주시지만 우리 한덕수 권한대행도 이 내용을 보고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탄핵 재판, 헌법재판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재판을 지연하고자 하는 당사자 그동안 많이 보셨지요? 재판 도중에 그런 느낌을 받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 재판 지연을 하겠다는 당사자는 재판장이 적절하게 권한을 행사해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도록 지휘해야 되는 거 맞지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네, 민사소송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PPT 보죠. 민사소송법에는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재판장의 지휘권, 그리고 성명 준비 명령, 적시 제출 주의, 제출 기간의 제한,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의 각하 관하여 후보자님께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런 조항의 내용, 그다음 취지가 무엇인지. 아마 말씀하시는 취지에 비춰봐서는 이 재판의 전체적인 진행은 법원, 특히 재판장의 책임하에 신속하게 진행돼야 되고 그를 위한 절차로서 뭐 사전적으로 성명 준비 명령을 하거나 그에 따라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든 당사자든 그의 성실히 응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라. 그런 법의 규정이고 명령인 것 같습니다.
적시 제출 유예는 무슨 뜻입니까? 이 증거라든지 주장을 필요한 제때 내지 않고 다른 뜻으로 뭐 시기를 놓치거나 아니면 해태한다면 뒤늦게 제출해서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거나 증거 조사를 원할 때 신속한 재판 원칙상 그리고 집중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 점을 명심하고 재판에 집중적으로 성실하게 임해서 재판에 응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의 각하. 이건 조금 표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재판에서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바나 제출하고 싶은 증거가 있을 텐데 그것은 신속한 재판을 염두에 두고 제때 바로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되고 뒤늦게 뭐 의도가 어디에 있든 뒤늦게 제출해서 재판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아예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도 재판의 일종이기 때문에 뭐 민사 소송이든 형사 소송이든 행정 소송이든 관련 소송 절차에 규정을 참조하고 또 따라서 진행하는 건 맞겠지요. 네, 뭐 탄핵 재판은 형사소송 절차에 따른다고 되어 있지만 형사소송도 그 실제 진실 발견이 민사보다는 더 우선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저러한 아예 봉쇄되지는 않겠지만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재판장의 권한과 의무가 있고 당사자는 신속한 재판에 응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재판에 임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2분만 더 쓰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청구 원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증명하고요. 네. 이번에 계엄 선포 관련해서 탄핵 심판의 청구 원인 간단히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비상계엄 요건이나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절차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위헌적이고 위협적인 비상계엄을 발동했고 그다음에 나아가서 그러한 것은 국군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된다. 제가 그냥 언론 통해서 들은 내용이고 직접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 청구 원인을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다면 네. 사실상 상대방의 항변이나 증거를 보지 않고도 일단은 재판에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 중에 하나죠.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형사 절차에서는 말씀드린 실체 진실 발견 그다음에 피고인의 인권 권리 보장 등을 위해서 법원이 더더욱 직권적으로 조사하거나 살펴봐야 될 부분은 민사보다는 더 넓은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에 대한 혐의가 뚜렷하고 그다음 혐의를 증명할 증거가 명백하다면 피고인에게 당연히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만 피고인이 방어의 기회를 해태하거나 일부러 재판 지역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증명된 단계에서 바로 종결이 가능하지요.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조금 더 조심스럽게 직권을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기본적인 방향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네, 국회에서 의결하는 탄핵 소추안이나 국회에서 제출하는 증거 서류들이 뚜렷하고 명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탄핵 소추안도 한번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추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후보자님.